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센터국어 안선주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도 갈래복합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023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지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문을 살펴보기 전에요. 여러분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출제되었던 수능의 경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작년에 출제되었던 수능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으세요. 올해 수능 역시 어렵게 출제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최신 기출 분석 통해서 대비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살펴볼 지문은요. 이황의 도산 12곡, 그리고 김득연의 지수정가, 김훈의 겸재빛, 이렇게 고전 시가 그리고 이제 수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요, 작품 바로 보기 전에 문제를 살펴보시면 보기가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보기를 통해서 저희가 근거를 파악한 이후에 그 다음 이제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번에 제시되어 있는 보기를 살펴볼게요. 도산 12곡에서는 강호에 대해서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인 공간으로 형상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 작품 도산 12곡에서 강호라는 공간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이 공간은 자연의 이치, 이것이 인간의 지향과 일치되어 있는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이상적인 공간. 다음 이제 나 작품 지수정가에서의 강호는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나 작품에서는요, 강호라는 공간이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공간. 그럼 이전에는 이러한 가치를 잘 몰랐다가 화자가 강호를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공간적인 특성과 연관지어서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해 주는데요. 도산 12곡에서는 조화로운 자연과 합일하는 화자가 등장한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합일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까닭은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지향이 자연의 이치와 같기 때문에 화자가 자연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 작품에서는요,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 즉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파악하시고 지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두 작품은 평소에 고전 작품을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우선 가작품 먼저 살펴볼게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아무것도 난 상관없어. 초야 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지금 어떠하려 이런 서리적인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화자의 태도 어떤 것 같아요? 초야에서 이렇게 어리석게 묻혀서 살고 있는 나의 인생이 이렇다 한들 어떠하겠냐. 이 문장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이 사람이 나 여기 살기 싫어 이러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네,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으로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천석고항을 고쳐서 무엇하려 마지막에도 또 이제 서리적인 표현을 써주고 있죠. 그러니까 천석고항이라는 거 여러분 자연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쵸? 천석, 고왕, 연화, 고질 이런 것들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들이죠. 이것을 고쳐서 무엇 하겠냐? 고칠 필요 없어. 나는 이것에 만족하고 있어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음 이수로 넘어가서요.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여러분 화자의 태도 어때요? 엄청나게 자연과
친한 느낌, 그쵸?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친구, 벗을 삼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유로운 시대에 병으로 늙어가네.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일은 크고 많은 게 아니야. 그냥 허물이나 없이 살고 싶구나. 그래서 자연에서 만족감을 드러내는 화자의 태도가 확인이 되었고요. 육수로 넘어가서요. 춘풍에 화만산하고 추야에 월만대라 라고 해서 이제 봄 그리고 가을 나타내는 시어가 드러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봄이든 가을이든 이 자연의 모습 너무 좋아. 그래서 이렇게 사시로 느끼는 흥이, 즐거움이 사람과 한 가지라. 여러분 이 부분 보시면은 우리 보기에서 확인했던 거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예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지향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시, 자연의 모습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이치와 같다, 다를 바 없다, 한 가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어약, 연비, 운영, 청광 이런 것들은 다 자연의 조화로운 이치와 관련되는 단어들이었어요. 이걸 만약에 몰랐다고 하시더라도 앞에 있는 이 맥락을 통해서 충분히 의미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간단하게 이제 지문 해설 살펴보시면요. 중요한 거 요거죠.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화자의 감흥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 보이는 화자의 태도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자연이 이상적인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작품으로 넘어가서요. 나작품도 마찬가지죠. 자연에 대한 어떤 지향이 드러날 수 있는 작품일 거예요. 왜?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산가 풍수설에 동구못이 좋다 할세. 일단 산가라는 배경이 딱 제시가 되고 있고요. 10년을 경영하여 한 땅을 얻으니 형세는 좁고 암석은 많고 많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뭔가 형세가 좁고 암석이 많아? 이거 안 좋은 건가?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요. 우리 보기에서 새롭게 무언가를 발견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옛 길을 새로 내고 작은 연못을 파서 활수를 끌어들여 가는 것을 머물게 하니 맑은 거울이 티 없이 산 그림자가 잠겨있다. 여러분 지금 연못을 파서 그것을 어떤 물을 끌어들여서 머물게 하니까 거기에 맑게 이렇게 산 그림자가 비치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지금 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천고의 황무지를 아무도 모르더니 일조의 진면목을 내 혼자 알았노라. 딱 이제 영탄적인 표현이 제시가 되고 있죠. 나 지금 뭘 깨달았어? 뭘 발견했어? 자연에서 느끼는 어떤 진정한 가치, 진면목을 내가 알았다 라고 제시하고 있죠. 이제는 돌아보니 가지가지 다 좋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모습이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보니까 어때요? 전부 다 좋네. 이 공간이 나에게 되게 좋은 공간이구나. 긍정적 공간이구나. 병류는 콸콸 흘러 옥술잔을 때리는 듯. 여러분 막 이제 물이 흘러가지고 옥술잔을 때리는 것 같아요. 비유적인 표현 써주고 있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자연의 모습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자연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구나. 첩첩한 산들은 좌우의 병풍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막 선비들이 풍류 즐길 때 뒤에다가 이렇게 병풍 막 둘러놓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산들이 나의 병풍이다. 산과 가까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파악하실 수 있는 거죠. 아래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운근을 베어내고 작은 정자를 붙여 세워 띠풀로 지붕이고 자르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떤 집인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 작은 정자는 지금 강옷 속에 있는 그러한 정자죠.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뒷내용을 보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것은 화자에게 긍정적인 소재가 될 것입니다. 그럼 뒤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남양의 제갈려인가 무의의 와룡함인가. 이것은 지금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에 풀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보시면 옛 현인이 은거한 거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작은 정자를 딱 해놓고 자연 속에 있으니까 현인이 은거한 거처에 있는 것 같다. 아주 긍정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직관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무릉도원을 듣고 못 봤더니 이제 알겠구나. 아, 진짜 거기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공간이 어디다. 아, 무릉도원이구나 라고 해서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확인하고 있는 그러한 화자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해설 보시면요, 딱 나와 있죠, 여러분. 주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삶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화자는 자연의 공간을 아주 긍정적으로 파악하면서 이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작품과 나작품을 살펴보셨고요. 다작품을 살펴볼 텐데요. 이 작품도 역시 연관되어 있는 보기를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를 살펴보시면 겸재에는 산을 그리면서도 뺄 건 빼고 과장할 것은 과장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리를 옮겨가면서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구도로 풍경을 재구성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앞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 재구성의 방법이에요. 결국에 겸재가 중시한 것은 뭐다? 재구성이다. 있는 그대로가 아닌 재구성. 한 폭의 그림 속에서 물과 바다, 하늘과 땅, 그리고 정자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화가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어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에 놓일 때야말로 진정한 그림의 요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봤을 때요, 이 겸재라는 사람이 추구한 것은 실물과 똑같은 것, 그쵸? 어떤 사실적인 재현이 아니라 재구성,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이것은 사실적 재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점을 인지하시고 이제 다작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보시면요, 겸재의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겸재가 이러한 방식을 추구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글쓴이는 어때요? 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자, 봅시다. 내 초로의 어느 가을날 나는 수필이니까 딱 나가 등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재가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동해 승경을 화폭에 옮겼던 월송정, 망향정, 청간정, 성유굴 이런 곳들을 일삼아 떠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떠돌아다녔던 체험을 통해서요.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겸재의 작품이 지니고 있는 어떤 특징과 의미를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망향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망향정 자리 여기에 밑줄 있고 니은 되어 있죠.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옛 망향정 자리가 지금은 보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뭔가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죠. 그런데 다음 문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문단. 겸재의 화폭을 마음속에 앞세우고 겸재 실경산수의 자리를 찾을 적에 그곳에 옛 정자가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버린 그 허전한 사태는 그다지 허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서 이전에 있었던 것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글쓴이는 아마도 허전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다음 부분에서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왜 그런가? 현실 속의 정자에 오르면
화폭 속의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이 이유에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 이유는 뭐래요? 현실 속의 정자하고요. 그림 속, 화폭 속의 정자는 애초에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별로 아쉬울 게 없었대. 이것은 보기 내용하고 연결을 지어보실 수가 있겠죠. 보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적인 어떤 재현이 아니라 재구성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의 정자와 화폭 속의 정자는 다른 차이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중약 이후 부분, C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 산을 그릴 때 그는, 겸재는 그 산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거리 자체를 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를 작가가 어떻게 탐구했는가, 그 의미를 담아냈다라는 거네요. 그쵸? 원근상의 거리에 의해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 의해 자리 잡는다. 그래서요, 겸재의 화폭 속에서 풍경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고 또 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사실적인 재현의 바탕을 둔 원근법을 중시한 것이 아니다. 그쵸? 대체로 그의 그림 속에서는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 이런 등등등, 이런 것이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실성은 원근에 의해 정립되는 사실성이 아니라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사실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항상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무엇이 아니라 이런 문장 형태 있죠? A가 아니라 B의 형태로 제시되는 문장들 있잖아요. 이런 문장들은 항상 문제를 풀 때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지문 해설을 살펴보시면요. 다는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이 그림의 소재로 삼았던 이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그 의미를 반추한 내용을 서술한 수필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그림에 나타난 사실성은 물리적인 거리감에 근거하는 대신에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었다라는 것, 재구성을 바탕으로 생성되었다는 점, 이 점에 주목하셨으면 글을 잘 읽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와 다까지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아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에 주목하여 대상과 관련된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작품과 나작품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쵸? 자연이라는 공간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특성에 주목을 하면서 화자가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모습이 쉽게 확인이 됐고요. 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목만 보셔도 겸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방식, 그쵸? 그 방식에 대해서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23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23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5번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의 허물이나 없고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B의 T 없어는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A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맞다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B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이 T 없다라는 표현이 그 맑은 호수, 그쵸? 작은 연못, 그것을 보고 표현한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나타난 심리가 아니라 대상을 관찰한 이후에 화자가 새롭게 자연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과 연관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24번 문제를 살펴보실 텐데요. 사실 2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기만 잘 파악을 하셨다면 작품을 제대로 읽지 않고도 충분히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요. 3번 선지를 보시면 가의 천석 고왕은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보기에서 뭐라고 했어? 이상적인 공간으로서 강호가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이라는 표현은 이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절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기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푸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25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기억은 화자에게 만족하며 머무른 삶에 대해, 니은은 글쓴이에게 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텐데요. 기억은 그 정자였죠. 그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과 연관이 되는 그러한 소재였고요. 니은, 옛 망향정 자리가 없어져서 허전함을 느낄 것 같았지만 허전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반전시키거나 전환시키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6번으로 넘어갈게요. 2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4번 문제와 좀 동일한데요. 보기 내용을 잘 파악하셨다면 이 역시 쉽게 답을 찾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4번 선지 한번 보실까요?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을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도록 그린다는 것은 회화, 구도상의 의미를 지닌 자리로 옮겨 풍경의 원근감을 보이는 그대로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다. 근데 여러분 보기에서 보이는 그대로보다 뭐에 집중하고 있었어? 재구성에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보기를 바탕으로 절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선지였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2023학년도 수능 갈래복합 지문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 작품들을 통해서, 오늘 본 문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문학에서 보기가 얼마나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